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신청, 증거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보면은 이 청원 게시판이 있어요. 어떤 사안을 올려놓고 동의 숫자가 일정 정도 넘으면 그게 국회 상임위로 가서 실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안건은 논의가 되고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원청의에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이 올라왔어요. 3명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여당에서 굉장히 문제 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역시 그런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탄핵 청원안에 10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어요, 이 안건이. 이 탄핵 청원 안건을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요, 이미선 재판관은 5만 명이 하루 만에, 이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만 명 동의를 받아서 이것도 회부 요건, 법사위로 가는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지금 4만 명이거든요. 근데 곧 5만 명 되면 또 역시 법사위로 갈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 지금 만약에 지금 일단 한 건은 가 있고 한 건은 조건 충족, 한 건은 곧 요건 충족할 걸로 봐서 시간이 되면 3건이 다 갈 걸로 보이는데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사위가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극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사실 사법부 입장에선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것인데 이 재판의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 지금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재판 담당관인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의 사유도 굉장히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편향적으로 한다는 건 주관적인 주장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비슷한 수의 증인을 채택을 해서 증인의 신문 시간도 비슷하게 배정하고 있고 기계적이나 실질적이나 형평을 기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성향, 그 사람들의 가족 내용 등을 비추어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탄핵 심판을 제기한다라는 주장 자체가 이 판사들의 재판의 독립성을 흔든다라고 그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도 업무 수행 중에 위헌 위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 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지금 하고 있는 탄핵 심판 이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공개 하나가 된 게 있어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는가 이거에 대한 조사인데 신뢰한다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 무응답, 모름 5%. 서주 변호사.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 43%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높아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개인데 일단 재판관이요. 저 세 분이 우리법 연구에 이걸 떠나서 한번 보십시오. 정계선 재판관이 이거 남편은요. 남편은 이게 변호사 2,400명 탄핵 운동에 주도해서 이게 서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일수 소추인단 대표와 같은 재단 법인에 있어요. 공감. 그러면 이게 남편이 탄핵 운동을 하고 있고 부인이 판결하면 이게 공정합니까? 자,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요. 동생도 지금 이게 민변에서 탄핵 소추 부위원장인데 친동생. 그걸 떠나서 남편이 권순일 재판에 같은 로펌에 있어요. 근데 권순일 체포가 지금 쟁점돼 있죠. 이거는 명백하게 법 충돌이에요. 권순일을 체포해라. 이게 심리인데 같은 법인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다. YK.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은요. 같은 연수원 동기, 같은 노동부 학계부터 쭉 SNS 판로까지 쭉 과정이 왔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요. 이영욱 대법관은 조국 사건에서 대학 동기니까 나 회피했어요. 대학 동기가 가까워요. 연수원 동기에 같은 서클이 가까워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김선수 있죠. 대법관에게
아주 오래전에 성남시 사건 하나 맡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제 말은 그때는 양심이 있었잖아. 이 세 분은 회피 사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절차가 잘못됐어요.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부터 하고 예. 200석 150에서 그다음에 한덕수 탄핵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그게 마흔의 재판관 이거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완전 거꾸로 심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신을 초래하는 거죠. 자, 김상일 평론가. 여론조사 보면은 신뢰한다가 52% 물론 높습니다만 신뢰하지 않는다 43%도 간단한 숫자는 아닌 걸로 보여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두 쪽이 나고 있는 그 현상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정치권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사법 제도는요. 독립성과 권위,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흔들어 놓으면 앞으로 본인들한테는 득이 되나요? 그럼 저렇게 해놓으면 앞으로의 헌법재판에 대해서 누가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반으로 쪼개져서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삼은 재판관 외에 다른 재판관 중에 벌써 두 분은 누가 임명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 자기의 커리어의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임명해 준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관계가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믿죠?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10년 동안에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9명 모두가 보수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향이 모두 보수였을 때는 진보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믿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관과 제도, 그거는 그 기관을 형성하는 제도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니까 그 제도를 믿고 따르는 게 맞다. 더더군다나 정치인들은 공인인데 본인들이 나서서 나라를 두 쪽 내는 저런 선동은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를 그만 흔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같이 엮여 있거든요.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모습 영상으로 좀 전해드리죠.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전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수계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수방사령관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수방사령관 시기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사과합니까? 뭐 자주 보는 모습인데 저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내용은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을 갖고 싸운지는 사라지고 그냥 싸운 것만 남게 되죠.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지금. 오늘도 국회에서 영락 없이 또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뭐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상황이라서 뭐 늘 그렇듯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혀를 좀 차시면서 보였을 것 같아요.